1번 그림은 일정한 위치에 있는 두 물체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을 보여줍니다. A의 질량은 4m이고 문제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B의 질량은 m. 보기 봅시다. B가 A를 당기는 중력의 크기는 A가 B를 당기는 중력의 크기의 4배이다. 중력의 크기는 같아야 돼. 우리가 힘을 얘기할 때 이 힘과 이 힘이 같아야지 딱 그 지금 자리를 유지하지. 만약에 그 힘이 어느 한쪽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끌어당겨집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B를 얘를 요 Q 지점으로 옮길수록, 자, 그 얘기는 Q 지점으로 옮길수록은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한다는 뜻이겠네. 그러면 중력이 커지는 거 맞겠네요. 디귿 A의 질량은 2배로 늘리면 B가 A에 작용하는 중력이 2배가 된다. 그래야지 힘이 또 평형을 이루겠네. 그래서 맞고. 리을 A를 Q지점 쪽으로 옮길수록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점점 작아진다. 우리 아까 B를 옮겼을 때 요 거리가 짧아지니까 힘이 커진다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A를 옮겨도 힘은 커져야 됩니다. 왜? 거리 값이 작아지니까. 틀렸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2번 도영이가 일정한 높이에서 사과를 손에서 놓아서 자유낙하시켰대요. 사과를 자유낙하시켰대. 이 운동에 대해서 옳은 이야기를 한 학생을 모두 골라봅시다. 첫 번째, 현종,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커. 중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건 질량? 맞네. 준영, 사과는 질량이 클수록 지면에 더 빨리 도달해. 자, 우리가 요거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는 질량에 상관없이 다 동시에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잘 기억해 줘야 돼요. 질량이 상관이 없어. 따라서 더 빨리 도달한다는 NO. 상현, 사과가 낙하하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변하지 않아. 가속도. 가속도 자체가 속도의 변화량이잖아. 예를 들어서 중력가속도라고 하면 9.82라는 값이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가속도 크기 안 변하는 거 맞습니다. 이게 가끔 헷갈릴 때는 값을 넣어봐. 가속도 크기? 중력가속도? 중력가속도는 9.8로 항상 일정하죠? 그러면 이 말이 맞네. 이런 식으로 대입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해영. 크기가 작은 사과로 실험하면 더 빨리 도달해. 이건 공기 저항을 무시하지 않았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공기 저항을 무시했기 때문에 질량 상관없이 and 크기도 상관없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현종과 상현이었네요. 3번 그림과 같이 같은 시각 같은 높이에서 공을 동시에 운동시켰습니다. A는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자유낙하했고 B는 오른쪽 수평 방향으로 30m/s 속도로 던져서 어떤 운동? 포물선 운동을 시켰고, 중요한 거 A공이 지면에 도달하기까지 10초가 걸렸다고 하고 A의 질량은 B의 2배,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으로 일정하며 공의 크기와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라고 조건을 줬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든 공기 저항이 무시가 됐을 때는 여기서 떨어질 때 걸린 시간과 B가 이렇게 이동해서 떨어지는 시간은 같다 라는 거죠. 따라서 공 B가 지면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몇 초? 10초. 그 다음에 2번 공 B가 P점으로부터 몇 미터 지점에 떨어졌나요? 라는 문제입니다. 네, 보면 30m/s의 속력이네. 이 얘기는 1초에 30m 간다는 건데 지금 몇 초 동안 이동했어? 10초 동안 이동했어. 그러면 얘는 300m 갔겠네요. 1초에 30m 가니까. 그 다음에 공 A의 속력이 공 B의 수평 속력이 서로 같아지는 시간은 운동 후 몇 초인가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A는 1초 후에 10m/s일 거고 2초 후는 20m/s네. 그럼 3초 후에 30m/s 되겠죠? 문제에서 처음에 공 B가 수평 방향으로 30m/s로 날아갔기 때문에 서로 같아지는 지점은 몇 초? 3초 라고 알 수 있습니다. 5번 관성의 특징을 가장 바르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1번 물체의 질량이 큰 경우 관성도 크다. 맞죠? 물체는 현재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특징이 있다. 이거 무슨 관성? 운동 관성. 3번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멈출 때 승객이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관성의 예이다. 어떤 관성? 운동 관성. 4번 달리는 도중에 돌부리에 걸린 사람이 앞으로 넘어지는 것은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 때문이다. 정지가 아니라 내가 운동하고 달리고 있었으니까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 때문이겠네요. 5번 이불을 막대기로 치면 먼지가 떨어지는 것은 먼지가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 때문이다. 이불이 이렇게 있고 먼지가 신나게 이렇게 붙어 있었어. 근데 내가 뭔가 막대기로 팡 치면 순간적으로 이 이불이 뒤쪽으로 밀려난다 치고, 근데 이 먼지는 현재 이 위치에 있고 싶은데 달라붙어 있을 이불이 없네? 그러니까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맞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그림은 세 개의 공 ABC의 질량과 운동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운동량의 크기를 각각 구하고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운동량은 P는 질량 곱하기 속도 mv인데 이때 속도 혹은 속력, 이때 m 질량은 킬로그램, 그 다음에 v는 미터/s. 따라서 얘의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s였습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다 고쳐야 된다고. 50g이니까 얘는 0.05kg이고 얘는 0.4kg이고 B는 알아서 바꿔져 있으니까 계산을 이제 해볼게요. A의 운동량 PA는 0.05
곱하기 45m/s니까 그냥 45 값만 그냥 쓸게요. 그러면 운동량의 크기는 2.25 kg/m/s. 그 다음에 B 마찬가지로 0.15 곱하기 30 4.5 kg/m/s. PC 0.4 곱하기 45 18 kg/m/s. 따라서 운동량 가장 큰 거 C,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순서네요. 7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3kg인 물체 A가 정지 상태인 질량 8kg 물체 B를 향해서 10m/s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대요. A는 B와 충돌한 다음에 처음과 같은 방향은 바뀌지 않았는데 속력이 2m/s로 바뀌었네. 이걸 문제 한번 볼게요. 물체 A가 충돌하기 전 가지고 있던 운동량의 크기를 구하시오. 첫 번째로 얘는 지금 3kg짜리였고 처음에 10m/s로 운동하고 있었죠. 따라서 운동량은 mv 3 곱하기 10 해서 30kg/m만큼의 운동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체 B가 충돌하는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는데 B가 받은 거랑 A가 받은 거랑 서로 같아야 되죠. 그리고 이 충격량은 어떻게 구하면 돼?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할 거고 우리 이거 운동량의 변화량 m v 빼기 v 제로. 얘는 질량은 3kg으로 그대로고 절대값으로 따질 거예요. 지금 v가 나중인데 나중이 2고 얘가 10이니까 마이너스 8이잖아. 이거 절대값으로 해주면 38에 24 kg/m/s.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고 결국엔 충격량의 크기가 되겠죠. 따라서 24ns만큼의 충격량을 갖겠네. 3번 충돌 후에 그래서 B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B는 그러면 충격량이 24ns고 마찬가지로 운동량의 변화량도 24kg/m/s. 근데 이때 이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처음에 0이었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이 24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는 질량이 8kg이고 내가 지금 속도 모르네? 근데 24가 돼야 되니까 V는 3m/s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마지막 충돌 후에 A의 운동량의 크기는 2m/s로 움직였으니까 아까 3kg짜리가 2m/s로 움직이네. 6kg/s로 움직이네요. 8번 야구공이 야구방망이에 맞아서 진행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모습이네요. 야구공을 더 멀리 보내기 위한 방법을 2가지 이상 써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지금 조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방망이가 가는 힘의 크기가 같다면 지금 얘가 이렇게 와서 방망이에 팡 치는 힘이 같대. 충격량이 같다라는 뜻이고
요 1번은. 그럼 그럴 때 더 멀리 보내려면 같다면 시간을 길게 한다. 시간을 길게 하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방망이가 받는 충격량이 클수록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9번, 질량이 1500kg인 트럭이 35m/s의 속력으로 주행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고 10초 후에 멈췄대요. 그러면 이 트럭이 10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랑 이 시간 동안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충격량을 구해볼 건데,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얘는 mv 빼기 v0 그리고 질량 1500 그 다음에 나중이 0이고 처음이 35 절대값으로 생각하라고 했고, 그럼 이 값은 35가 되겠네. 따라서 계산하면 52,500 ns가 되겠네요. 두 번째, 평균 힘의 크기. 우리 평균 힘 어떻게 구했냐면 시간분의 충격량으로 구했고 10초 동안 52,500만큼의 힘을 받았네. 그럼 얘는 5250 뉴턴이 되겠네. 따라서 52,500 ns와 5250 뉴턴이 되겠네요. A 달걀은 딱딱한 마룻바닥, B 달걀은 방석 위로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달걀이 받은 힘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딱딱한 마룻바닥이기 때문에 얘가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이 조금 더 짧겠죠? 그래서 가는 A 달걀, 나는 B 달걀입니다. 2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서 바르게 고쳐보도록 합시다. 기억, 그래프에서 힘과 시간이 이루는 면적이 같다면, 이 면적이 같다면 충격량이 같다라는 뜻이니까 맞고, 니은 그래프에서 힘과 시간이 이루는 면적이 같다면, 얘도 같다면 마룻바닥과 방석에 부딪히기 직전 달걀의 속력은 A가 빠르다. 면적이 같다는 충격량이 같다고. 이 얘기는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다라는 뜻이고. 근데 처음에 떨어질 때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고, 그럼 이 얘기는 충돌 직전 속력 같다라는 뜻이네. 따라서 정답은 니은. 바르게 고쳐보면 부딪히기 직전
달걀의 속력은 같다. 마지막 보기도 볼게요. 나와 같은 원리로 야구 포수가 글러브를 뒤로 움직이면서 공을 잡는다. 그러면 공을 받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서 포수에게 공의 힘이 전달될 때 평균 힘이 작아지면서 좀 덜 아프겠죠. 그래서 10번은 니은을 바르게 고치면 됩니다. 11번 동일한 굵기의 빨대를 여러 길이로 자르고 각각의 빨대에 물을 묻힌 휴지 넣고 같은 세기로 불어 날렸다. 실험 결과 빨대 길이가 길수록 휴지가 더 멀리 날아갔다라고 하네요. 굵기가 같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이 있다고 하고 여기서 필요한 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의 변화량. F 곱하기 델타 T. 그 다음에 이러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M V 빼기 V0. 여기서 V0가 처음 속도인데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나중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충격량이 변할 때. 단, 한 번 더. 질량은 같다라고 둘 겁니다. 문제 볼게요. 빨대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빨대의 길이가 길어진다라는 건 내가 그만큼 힘을 받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늘어나면서 충격량이 커졌고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졌는데 질량과 처음 속도는 그대로니까 나중 속도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길이가 짧은 빨대의 속력을 A, 얘를 B라고 했을 때 속력은 얘가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대의 길이가 길수록 휴지에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이 더 큰 겁니다. 얘는 충돌하지 않았으니까 아니겠네요. 그래서 충격력이 아니라 충격량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멀리 날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4번.